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의 고금란 부원장입니다. 우선, 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홍성철 어린이동화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놓고 그 삶의 주체가 되는 아동을 초대한 이런 토론회가 실은 처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느냐, 우리 아동들이, 모든 아동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출산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 즉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장원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실은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5분 안에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 수립과 실행 기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아동을 상대로 실행하기도 하는 기관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 그 해결 첫 번째 과제를 위해서 모이신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실 저희 시민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아동의 정책 대상이 누구일까? 떠오르는 아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그러면 아동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실은 아동에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를 둘 수가 있고요. 유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까지가 0세에서 18세를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제법 스펙트럼이 넓죠. 거기다가 저희 보장원에서는 보호 대상, 나라의 보호 대상인 자립준비 청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이면 24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까지를 저희 원에서는 정책 대상으로 보고 그 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복지협회의 박기남 사무총장님 기조 강연 중에 저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아주셔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통해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바로 직전 연도죠. 모든 아동의 공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법을 새로 재개정한 것들이 아주 의미 있는 법안들이 짝꿍을 이뤄서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출생통보제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을 의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법안과 짝을 이루는 것이 보호출산제입니다. 태어난 아동도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임산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양특례법과 국제입양법이 짝을 이뤄서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제 헤이그 협약 비준을 25년도 7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희 기관에서는 그것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보호 체계는 실은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들 뿐이 아니고요. 가정 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도 모든 아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얼마나 공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은 시기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던져주신 질문이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나 여가문화,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달할 수 있는 발달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실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취약계층도 본인들의 의견은 직접 표현합니다. 장애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동만큼은 본인들의 소리를 직접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동들도 본인들의 권리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참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비차별에 대한 권리도 아동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지금은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내고 있고 많은 아동단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가 발전하면 이 목소리를 아동들이 직접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관을 대표해서 이렇게 아동의 권리가 어떻습니까? 아동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청년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는요, 이 권리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년이요, 이번 생에 저희 청년은 폭망입니다. 출산 당했잖아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당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주체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가정 외 보호 아동, 이 아동들이 겪는 삶의 부정적 경험은 무척 반복되었었고 강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측면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의무는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경험을, 기쁘지 않은 이 경험을 좀 더 가혹하게 다음 내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하나? 이게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